안녕하세요. 사회화를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화, 정의, 내용, 사회화의 목표와 기능, 사회화의 종류, 예기적 사회화, 탈사회화, 재사회화, 정치사회화, 직업사회화, 사회와 개인의 관계 또는 과잉사회화, 사회화의 대행자들, 가족, 또래 집단, 학교, 대중매체, 사회화합니다. 교육사회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사회화인데요. 미리 얘기하면 교육사회학은 사회화를 거의 교육과 동일시합니다. 교육 철학은 그렇지 않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 속으로 태어납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그 사회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사회의 인간관계도 배워야 하고 등등. 이렇게 사회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워서 내면화해야 하는 것들, 넓은 의미의 교육, 그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은 사회화를 필요로 하고요. 사회도 구성원을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넓게 말해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문화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같은 것을 배우면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생기고 유대감도 생기고 응집력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가 유지, 안정,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는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 안정, 통합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화는 개인의 측면과 사회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사회화의 정의 한두 가지 소개합니다. 에밀 듀르켐,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성인 세대들의 영향력 행사다. 사회화의 정의에서 첫 번째로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사회화의 대표적인 정의죠. 듀르켐의 정의를 보면 성인 세대들의 영향력 행사라고 했으니 성인 세대가 어린 세대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성인 세대다, 어린 세대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을 사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네요. 사회화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사회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앤서니 기든스의 정의,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사회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지를 발달시키고 뚜렷한 자아 개념을 획득하도록 돕는 사회적 과정.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사회 규범 및 가치, 자아 개념 획득 나왔습니다. 사회의 규범, 가치라고 했지만 말이죠. 사회화의 내용은 그것만이 아니고 매우 다양해요. 인성 특성, 동기, 신념, 가치관 및 태도, 언어, 지식, 기술, 성역할 행동, 성적 표현 방식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사회화의 내용에는 인지적인 것도 있고 정의적인 것도 들어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정의적인 특성이 사회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같은 한국 영화를 볼 때요. 한국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거나 슬퍼하는 장면을 두고 외국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보고 웃지? 이게 뭐가 슬프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문화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가지는 공감대,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응집력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정리합니다. 첫째, 사회화란 넓은 뜻의 교육으로서 어린 세대에게 성인 사회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과정이다.
둘째, 사회의 측면에서 사회화는 집단적 신념 체계를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켜서 사회를 결속시켜 유지해 나가는 기능을 한다. 셋째, 개인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소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가치, 관습, 행동 양식, 문화 양식, 규범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면서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뭐다?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 존재, 본능에 충실한 자연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다. 사회화의 목표와 기능은 그러면 무엇인가? 앞에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시키고 사회의 목적과 가치를 가르치고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을 전승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의 적응력을 길러준다.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죠? 이제 사회화의 종류 알아봅니다. 우리가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규범, 가치 등등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죠. 한국 사람으로 사회화되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해외 근무로 몇 년을 해외에서 살기도 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서 1년 살기, 유학 등등 살아온 문화와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낯선 문화, 낯선 환경으로 갔다고 해보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면 그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기존의 사회화를 벗는 일입니다. 탈사회화, 벗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죠. 재사회화예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탈사회화, 재사회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탈사회화는 기존의 사회화를 벗는 것, 재사회화는 고쳐 배우는 것, 새로 배우는 것. 나는 외국에 안 갈 거고 어려서 다 배워서 한국 사회에 사회화되었는데 그러면 탈사회화, 재사회화 필요 없네. 그렇지 않고요. 어딜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죠. 개인주의가 강해졌고 빠르게 변하니까 세대차도 있고 제사를 지내냐 마냐 어떻게 지내냐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등등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요. 무슨 기계를 쓰라네요. 배웠더니 새로운 게 나와서 어렵게 배운 거 잊어버리고 새 거 배우라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 배워서 적응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배워야 할 것들 많죠.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있고 군대에 갈 때 탈사회화, 재사회화 되었다가 다시 제대할 때는 다시 탈사회화, 재사회화. 얘는 그만 들을게요. 말하기도 힘들고요. 듣는 여러분도 힘들죠? 탈사회화, 재사회화. 요지는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회화의 종류, 설명은 거의 다 했는데요. 관련된 용어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기적 사회화, 탈사회화, 재사회화, 정치사회화, 직업사회화, 예기적 사회화 또는 예기사회화,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역할, 가치관, 지식, 기술, 생활 방식 등을 미리 습득하는 것, 미래 성인 생활의 준비가 교육이라면 교육 내용의 많은 부분은 예기적 사회화에 해당함. 특히 학교 교육이 그렇죠.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미래에 사용하게 될 것을 배우잖아요. 어린이가 이거 재미도 없는데 배워서 뭐해? 이렇게 물으면
넌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필요한 거니까 잘 배워둬. 예기적 사회화입니다. 예기적 사회화의 예, 조기 영어교육,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군대에서의 신병교육훈련, 소꿉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는 것 등. 탈사회화, 다시 고쳐 배우는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거에 내면화시킨 사회화로부터 벗어나거나 망각해야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요.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재사회화, 생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화를 다른 내용의 사회화로 바꾸는 것, 고쳐 배우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가치관, 생활 양식, 직업 등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끊임없는 재사회화를 요구합니다. 예로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것 등. 이 컴퓨터 어쩌구는 시대에 매우 뒤떨어졌네요. 제가 재사회화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사회화,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 환경을 인지하고 정치적 태도와 가치 등을 배우는 것. 아이에게 정치를 가르친다고? 정치사회화는 정치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사는데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법부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것, 학급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 공정하게 반의대표를 뽑는 것도 정치사회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양육 태도가 민주적이냐, 권위적이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직업사회화,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가치, 태도를 내면화하고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 기능 등을 습득하는 것. 사회화가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고 했으니까요. 사회화 앞에 여러 가지 용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파슨스가 중시하는 역할 사회화도 있고요.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화라면 희생적 사회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이 학교놀이를 하면 학교놀이는 예기적 사회화이면서 그 안에 선생님 역할도 있고 학생 역할도 있고 하니 역할 사회화라고 해도 됩니다. 맥락에 맞게 이해하세요. 사회와 개인의 관계 또는 과잉 사회화. 우리가 지금 사회화 얘기를 하고 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화에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관련됩니다. 구성원인 개인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사회가 없는 개인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사회의 관점에서 사회화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과정이에요. 사회 질서 유지, 안정, 통합을 위해서 말이죠. 개인도 사회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구성원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지나치면, 즉 적응에만 초점을 둔다면 거기에서 개인은, 인간은 몰개성하고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을 과잉 사회화, 오버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것은 자아 형성, 인간 형성 과정입니다. 이때 개인, 인간은 주체적,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존재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존재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나, 개성, 자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회화와 자아 형성의 과정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와 개인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니 사회와 개인의 관계, 사회화와 자아 형성 과정이 조화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소개되고 있는 책들 중에요. 나 찾기라는 주제를 다룬 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쇼펜하우어, 니체의 책이 많이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과잉사회화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사회화의 동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아가 사회에 매몰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화에 대한 사회의 관점은 사회의 유지, 안정을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가 대표적이고요. 자아 형성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대표적 학자는 찰스 호튼 쿨리, 조지 허버트 미드 등이 있습니다. 사회화가 일어나는 집단이나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에서 일어나는 사회화의 성격은 어떠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화의 대행자들, 우리가 알아볼 사회화 대행자에는 가족, 또래 집단, 학교, 대중매체입니다. 제 능력이 닿는 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화의 대행자들과 사회화의 성격, 가족, 가족에서의 사회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는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인생 초기에 특히 집중적인 1차 사회화가 가족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태도, 언어, 가치 등이 사회화되고 정의적 영역, 기본적 태도, 인생관 등이 형성되고요. 성격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죠. 또 가족이 사는 지역과 가족이 속한 사회 계급이 사회화의 유형에 뚜렷한 영향을 줍니다. 대체로 생활하는 가운데 모방학습, 역할학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 양육자인 부모는 최초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데요. significant other 또는 others, 의미 있는 타인이란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에서의 사회화, 교육적 시사점이라면 양육자, 부모,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기관이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가치, 정의적 영역, 기본적 태도, 인생관 같은 것들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지식, 기술 전달에 중점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교육,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있어서 가족을 대체할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럼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학교 교육을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인성교육, 전인교육은 거의 가족의 몫입니다. 집에서도 너무 성적에만 신경 쓰고 공부만 잘하면 인성 좀 나쁜 것은 눈 감아주는 일은 혹시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래 집단 합니다. 또래 집단의 사회화, 또래 집단, 동료 집단, 교우 집단, 피어 그룹인데요. 또래 집단, 피어 그룹은 어린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연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이건 20대, 30대, 50대 어른이건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면 또래 집단인 거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바로 그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평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또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고 공동의 흥미, 관심사가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죠. 뿐만 아니라요. 또래 집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어디서 무슨 유행하는 게임기를 살 수 있다 등등의 정보는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또래 집단은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독립심, 소속감, 자기정체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학습할 수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장래의 성장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래 집단이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사회화되기도 하고요. 예기적 사회화와 사회계층 이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로요, 또래 집단이 사회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나 학생들의 또래 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래 집단의 사회화 계속입니다. 또래 집단은 얘기할 게 좀 많네요. 또래 집단은 놀이 집단, 동인 집단, 종당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는데요. 중요한 거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놀이 집단 주로 4, 5, 6세에서 12, 13세로 놀이를 목적으로 형성되고 자연적,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대체로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다. 언어, 사교성, 참여의식, 협동심, 규칙, 지도력과 수능력 등을 배우고 특정의 지도자가 없다. 주관적, 순간적으로 모이고 또 헤어진다. 동인 집단, 클릭, 청소년 나이의 또래 집단으로 13세 이후의 아동 2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되며 동일한 사회적 신분과 취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친밀성, 결속력이 강하며 폐쇄적인 성격을 띠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개성 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종당, 도당, 갱, 가정, 사회, 어른들의 감시를 피하여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형 집단이라고도 한다. 어른들의 감시를 피하여 좀 수상하기도 하죠. 11살에서 25살 사이에 가장 많이 형성되고 다른 청소년 집단과는 달리 비교적 엄격한 규칙을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 집단 의식이 강하다. 때로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성격.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화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의 사회화와 다르죠. 학교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효율적, 체계적, 합리적, 보편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관이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규칙,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합니다.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사회화되는데요. 교실에서 조용히 할 것, 수업 시간을 지킬 것, 학교 규칙을 지킬 것 등등을 공식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화. 오늘날 대중매체와 떨어져 살 수는 없죠. 몇 살 어린이는, 초등학생은, 성인은 하루에 몇 시간을 대중매체를 접한다. 이런 기사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매체의 종류도 예전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정도였다면 요즘은 유튜브 등등등등 매우 많아졌습니다. 대중매체는 의견, 태도,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매체는 사회규범, 관습, 협동심, 관용심을 기르고 공통의식을 갖게 해주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흥미 위주의 내용이 많고 반사회적인 것, 폭력적인 내용들도 많잖아요. 범죄 행위를 모방한 범죄도 일어나는 등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회화의 대행자에는 가족, 또래 집단, 학교, 대중매체 외에도 직장 등등이 있고요. 사회화는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가족, 지역사회는 사회화의 1차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동료 집단,
직장, 대중매체 등은 2차 기관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공부하다가요, 재미가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재미도 없는데 왜 알아야 하지? 왜 사회화의 대행자들과 사회화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사회화의 대행자와 그 성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 데서나 배우면 되지가 아니고요. 각 사회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이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물론 각 기관이 어떤 순기능, 어떤 역기능을 하는지도 알아야겠고요. 각 사회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성격은 다르다. 다른 기관이 대체할 수 없는 성격의 사회화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순기능, 역기능을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회화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